자,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 수사 중인데 검찰 개혁을 외쳤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조국 장관이 지난달 9일에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오늘 10월 8일, 내일 10월 9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지 딱 한 달이 됩니다. 자, 취임 한 달을 하루 앞둔 오늘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했답니다. 그런데 형식과 내용을 두고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우선 조 장관 오늘 뭐 했습니까? 조 장관이요, 오늘 취임 한 달째를 맞아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방안을 브리핑을 직접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검찰 개혁에 대한 비전을 내놓는 것은 처음인데요. 예.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저렇게 덤덤한 표정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이어갔습니다. 발표 과정은 저렇게 중계가 됐는데요. 이후에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중계되지 않아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조 장관이 오늘 법무부 청사에서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을 이렇게 개혁하겠습니다라는 이른바 청사진을 밝힌 건데요. 먼저 형식을 한번 보시죠. 오늘 브리핑의 형식. 김민지 기자가 잠깐 설명을 줬습니다만 검찰 개혁을 오늘 조 장관이 외쳤습니다. 제가 내일 취임 한 달 맞이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이 브리핑이요. 2시 반에 법무부 청사에서 시작이 됐는데 법무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저는 이게 TV 언론사를 통해서 라이브 생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정작 중요한 기자들과 조 장관과의 질의응답 생중계 됐을까요? 생중계 안 됐습니다. 법무부에서 생중계를 막았어요. 생중계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자기 식대로 하겠다라는 고집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생중계를 하겠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자료를 냈으면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라이브라고 하는 게 가장 이게 장점이 뭐냐면 짜지 않고 있는 그대로 돌발성 질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모두 발언이야 당연히 그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조국 장관 마음대로 읽을 수 있는데 끝난 다음에 그럼 기자들 Q&A를 받으면 그때 기자들이 손을 들고 다양한 검찰개혁에 관한 것도 있지만 가족 수사와 관련된 것, 예. 조국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걸 당연히 질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을 자를 수는 없는 거죠. 생중계를 한다면.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조국 장관 답변을 해야 되겠죠. 예. 아마 이제 그러한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아마 생중계를 허용을 안 했을 가능성이 큰데 예. 그러려면 사실 앞에 그 취임 한 달이라고 그래서 검찰개혁의 방향을 또 이야기하면 생중계를 할 것도 뭐 있습니까? 하려면 끝까지 다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여전히 장관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겠다. 이런 식의 아마 국민적인 어떤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그래픽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조국 장관이 2차례 검사와의 대화라는 행사를 진행한 바 있었죠. 당시에도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가족이 수사받고 있는데 검사들 모아놓고 대화한다고 하지만 그게 대화입니까? 압박이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때 2차례 진행된 검사와의 대화 모두 영상 촬영이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왜? 모두 비공개였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아니 조 장관님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셔서 비공개로 진행합니까? 이런 목소리가 나온 바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브리핑에 대한 형식적인 논란은 지금 짚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 장관이 일성으로 외친 이 검찰개혁,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 장관이 가장 강조한 대목은 어떤 겁니까? 일단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강조가 됐는데 기존에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겠다 이런 방침 외에도 오늘은 부당한 별건 수사 그리고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내용 같은 것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중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키워드는 인권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장시간 조사,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한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수사 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하는 등 수사 절차에 관한 당사자의 알 권리,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조 장관이 오늘 목소리를 높여서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조 장관이 얘기했고요.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으나 역시 이번 논란 역시도 조국 장관을 둘러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조 장관 입을 통해서 외친 저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글쎄 시점이나 내용이나 과연 이 시점에 조 장관이 저런 것을 발표하는 게 맞을까라는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인이 이제 발표한 뭐 수사 장기화라든지 또는 뭐 부당한 별건 수사라든지 심야 수사 또는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든지 감찰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뭐 알 권리 변호인의 조력과 관련한 거에 대해서 국민의 인권이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근데 국민을 빼고 거기다 정경심하고 집어넣어도 허허. 아무 무리가 없어요. 또 그렇습니까? 향후에 조국 장관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때 거기다 조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아무 무리가 없는 지금 개혁안을 발표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늘 개혁안 발표에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지난번에 검사와의 대화뿐만 아니라 검찰 개혁안을 발표함으로써 즉 내가 조국이다. 내가 개혁의 주체다라는 것을 매주 토요일에 집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애초에 집권당에서 소위 사법개혁, 검찰개혁으로 해서 강조했던 거는 공수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이었거든요. 예. 그랬을 때 많은 반론이 있었죠. 이미 국회에 올라가서 국회의장에서 다 할 건데 꼭 조국이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반론에 직면하다 보니까 예.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검찰개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건재한다. 그리고 네. 또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이 개혁을 다 할 때까지 여러 가지 힘들어도 가겠다. 나는 끝까지 법무장관직에서 내 스스로 내려오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준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 장관 음성으로 이렇게 좀 스쳐자 제가 좀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자 그거 생략하고요. 아까 조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죠. 수사 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수사 기록에 대한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난주 토요일 날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15시간 검찰청사에 머물렀는데 15시간 가운데 11시간이나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에 할애했다. 지나치게 너무 조서 열람 시간이 길었던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때마침 오늘 조 장관이 피의자 등의 열람 등사권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조국 장관이 발표한 검찰 개혁안은 사실 별로 새로울 게 없습니다. 새로울 게 없다. 그동안에 검찰 개혁을 요구해왔던 이제 각계의 의견들이 거의 종합된 예.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세 번째까지 발표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게 언술상으로 없다. 별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피의자 방어권 확대 차원에서 열람 등사권의 확대도 지속적으로 이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요구돼 왔던 사안이고, 예.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본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다르게 해석되는 이유는 지금 조국 장관의 가족과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본인까지 수사의 대상이 돼 있기 올라 때문에 있는데 예. 이 상황 자체가 이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예. 그 메시지가 그 본 뜻대로 전달이 안 되고 다르게 해석되는 이 난감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저는 뭐 오늘 나왔던 얘기들 열람 등사권 확대나 또 인권 존중하는 검찰의 수사 관행이나 이게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과 관련돼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유가 아니다. 나왔던 예, 얘기고 법을 바꾸지 않고 즉 장관의 권한이나 혹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가지고서 규칙을 바꾸거나 혹은 뭐 훈령을 바꾸거나 그럼으로써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검찰 개혁안이어서 예. 내용은 새로울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조국 장관 입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에 이게 진위가 논란이 되는 거나 거예요. 다르게 전달이 되는 거죠. 예. 자, 오늘 조 장관이요. 이제 브리핑을 가졌는데 이제 모두 발언 가운데 자, 김민지 기자, 조 장관이 최근에 뭐 심경을 토로한 부분이 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뭐 각종 공세 속에 이렇게 마이웨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오늘도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국민들에게는 감사한 마음도 전했는데요.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사실 매일매일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모아주시고 계신 국민들의 힘으로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이 자리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장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연망 덕분에 검찰개혁의 과제들은 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해결되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장관,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많다. 그러나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겠다. 검찰개혁은 계속해 나가겠다. 뭐 이런 주장인데요. 자, 김 교수님, 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뭐 약간의 이제 조 장관이 뭐 감정적으로 좀 호소를 해야 됐다라고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가족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예. 가족들이 사실 이제 구속 여부도 곧 이제 눈앞에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명을 다하겠다는 지금 비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예. 아까 우리 박 의원 말씀대로 그 내용이 과연 가족의 고통에 침묵하고 가족의 고통에 외면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만한 정도의 비장한 검찰 개혁 내용이었느냐? 별거 아닌 사실 맹탕 내용이 지금 다시 반복된 거잖아요. 아하. 그리고 대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다 했던 이미 뭐 이야기입니다. 발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전에도 박상기 네. 법무장관 시절에도 청와대에서 검찰 개혁을 하자고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저렇게 이미 반복되고 이미 윤석열 총장이 발표했고 어떤 의미에서 재탕 삼탕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족이 구속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끔찍 않고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드리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조선시대에 보면 뜻이 있는 선비들은 조정에서 부르면 조정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했던 게 노모의 병환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 노모가 아프기 때문에 제가 조정에 출사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저 정도면 그 핑계를 대고 좀 출사를 좀 그만두고 어허. 가족을 챙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기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가족에게까지 매몰찬 모습을 하면서 그 잘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자기 스스로 때문에 검찰개혁이 더 안 된다는 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스스로가 걸림돌이 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아까 박 의원 말씀하셨지만 저 부분을 만약에 어. 조국 장관이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네. 충분히 더 진정성이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수처,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지금 사개특위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습니다만 조국 장관이 아닌 사람이 법무장관 하면 훨씬 국회와 협조가 잘 될 거예요. 그렇지 예.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다 한다면 그렇게 절절한 검찰개혁을 오히려 자기 때문에 더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제발 그 노모 병환을 좀 핑계로 해서 저는 좀 출사를 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조국 장관의 브리핑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 한 2시 반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해서 알려드렸고요. 글쎄요. 자, 바로 좀 그래픽 좀 주시죠. 그 지지율. 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예, 내일신문이라는 언론사와 한국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한 조사인데요. 한번 보시죠. 예,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잘하고 있다가 앞에 이제 3자가 찍혔습니다. 30대 초반이죠. 32.4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49.3. 잘 모르겠는데요. 18.3.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던 것은 대선 득표율이 이제 41.1%로 대통령에 취임을 했거든요. 대선 득표율보다도 한참 이제 아래인 32.4. 우리가 소위 지지율의 마지노선은 40%라고 하는데 40%의 벽이 깨졌고요. 3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내려앉았습니다. 정 의원님, 저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겁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 나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내려가면 집권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도 시원치 않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담담할 수가 있을까? 사실 대통령제에서 50%를 내려간다는 거는 상당히 위기로 받아들입니다, 집권당이. 그리고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저렇게 되면은요, 다시 총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시 그 총선을 해야 정도로 됩니까? 이게 심각한 수치고 여기 보면 예. 잘하고 있다? 잘하냐, 잘못하냐, 모르냐, 아주 딱 세 가지로 단명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을 고집하는, 저는 아까 조국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저는 지금 궁금한 게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계속해서 조국 장관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 그 확실하게 판결이 날 때까지 자기는 그 거두지 않겠다라는 네. 입장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지금 표명하고 계신데 그 속내는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사실 그게 더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광화문에서 서초에서 저렇게 국민이 반으로 갈려가지고 아하. 지금 나라가 모든 것이 조국 블랙홀에 매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론 분열로 생각하지 않는다. 과연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집권당이나 그 대통령의 참모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수치예요. 자, 이게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9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죠. 한번 좀 따져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에 아직 임기 반환점도 못 돌았습니다. 임기 반환점은 이제 돌기 전인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잘하고 있다가 30%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글쎄요. 박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여론조사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 그래픽을 보시면 잘하고 있다가 있고 잘못하고 있다가 있고 잘 모르겠다가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다. 예. 보통은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간 척도로 물어보는데 아하. 저 조사 같은 경우에 이제 3간 척도로 물어보니까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좀 줄어든 예. 그런 이제 기술적인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향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다른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조국 장관 사태 이후로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에 하향 있고, 추세다. 그리고 지지율이 좀 반등할 만한 그런 정치적인 호재들이 없어요. 남북 관계도 지금 좀 답답한 상황이고 예. 대지열병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민생의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제 지지율 반등의 기미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이 조국 장관 문제가 어떻게 귀결이 되느냐,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집권 중반기 이후에 그러니까요. 전국 운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당장에 내년 4월이 총선입니다. 이제 190일 앞두고 총선 얼마 안 남았어요? 다가왔는데요. 네, 내년 4월 15일. 내년 총선에서 이전까지는 네. 대통령이나 여당이 선전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좀처럼 이제 자유한국당이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도 지지율 회복의 기미를 못 보였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큰 변수가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도 신경은 무지하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당장에 탈출할 만한 그런 뾰족한 해법을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